나 너 없으면 안 돼. 그게 사랑 고백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네가 필요해. 그건 무슨 뜻일까요? I cannot love you의 뜻이에요. 난 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없어도 돼. 난 혼자서도 잘 살아. 나는 괜찮아. 너 없어도. 이게 돼야 돼요. 왜 갑자기 연애를 얘기를 하느냐,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이 사랑, 이거 단어를 얘기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연애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난 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만 그건 좀 얼마 안 되고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아예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사랑,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다는 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요. 근데 이 연애는요, 불행하게 해요. 그리고 아프게 해요.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로맨틱 러브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세뇌가 돼 있다고. 아니에요. 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현대사회예요. 특히 연애, 결혼 이런 문제와 관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양 믿고 막 하다 보면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사랑이 뭔데? 그건 뒷부분에 얘기하고요. 일단 연애, 로맨틱 러브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넌 내 거야 하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걸 머리에 일단 넣고 계세요.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이거는요, 제가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 수업에서 오랫동안 썼던, 교과서처럼 썼던 교재입니다. 친밀함의 변화죠. 변형? 이건데, 이거 앤소니 기든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 정말 대가죠. 사회학의 대가예요. 이분이 여기서 로맨틱 러브에 대해서 이 로맨틱 러브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애 있잖아요. 연애 감정. 서로 사랑해. 사랑하니까 너밖에 없어. 결혼하자. 이게 로맨틱 러브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랑, 한마디로 세 종류가 있어요. 열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랑, 즉 passionate love, religious love, 그 다음에 그 둘을 합친 romantic love,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열정적인 사랑 있죠. 뭐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반했어. 너 없으면 미칠 것 같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셰익스피어 나오는 막 이런 그 열정적인 사랑은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옛날부터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도 그 열정적인 사랑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열정적인 사랑은 결혼과 전혀 연관되지 않았어요. 결혼은 결혼이고 그 열정적인 사랑, 그건 그거였어요. 연애 결혼 안 했단 말이죠. 근대와 이전까지 인류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뭐 가족을 만들어야 되고 논밭에서 나갈 인구도 필요하고 결혼 짝짓기 해서 식구를 불려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상대는 보통 당사자가 정하나요? 아니죠. 조선시대 어땠어요? 당사자가 안 정하죠. 부모가 정해주든지 뭐 가족들이 정해주죠. 여러분, 결혼을 당사자가 안 정하고 가족들이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떠세요? 와, 그건 너무 야만적이야. 인권 침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각자 알아서 연애해서 결혼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인권 침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불행으로 더 안내하는 길이에요. 왜 그런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00년? 좀 짧게 잡으면 150년? 그게 연애 결혼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남자 여자 둘이 눈 맞아서 서로 좋으면 결혼해야 된다, 상식이지. 그게 상식이 된 게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전 세계 공통으로 어느 문화권의 어느 역사 기록을 보세요. 연애 결혼이 있나? 없어요. 결혼은 원래 사랑과 연애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일단 인류는 원래 그랬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게 passionate love예요. romantic love라는 건 소설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예 앤소니 기든스 책 잠깐만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passionate love는 universal phenomenon이었다. 그런데 이 romantic love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cultural specific한 거였다. 그리고 조금 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를
예를 들어 17세기까지 프랑스와 저머니에서는 키싱, 카레싱, 다시 말해서 스킨십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섹스는 했어요. 그래 애를 낳죠. 근데 스킨십은 안 했어요. 메리드 커플 사이에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 이런 거 있죠. 아 연애하면 당연히 키스도 하고 뭐 서로 허깅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소설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는 누가 했냐? 지금 얘기하는 건 18세기 이전이에요. 18세기 이전에 누가 했냐면 귀족들이나 했어요. 귀부인들이 한 거예요. 귀부인.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될 의무가 없는 귀부인. 그리고 루틴 워크, 일상적인 일,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귀부인. 그런데 그거는 결혼하고 상관없는 거였어요. 아 그럼 유럽만 그랬나? 한국도 그래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패셔니트 러브, 열정적인 사랑한 건 누구예요? 서경덕과 황진이, 예? 양반과 기생 이런 사람들이나 열정적인 사랑을 하지 일반인은 안 했어요. 그런 연애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없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 18세기부터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에만 독특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 뭐냐면 devote oneself to God. 내 온 뭐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친다 하는 그거죠. 운명적인 사랑. 여러분 운명적인 사랑은 그건 종교적인 사랑이고 운명적인 사랑의 핵심 키워드가 the one and only예요.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고 유일신이니까 그게 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던 그 슬라이드 다시 와서 보면 종교적인 사랑은 이거는 패셔니트 러브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 이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랑.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당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성되나이다. 당신 없이는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열정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게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버려요. 이게 합쳐지나? 완전히 다른데 합쳐져요. 합쳐진 게 뭐냐? 그게 로맨틱 러브예요. 그게 낭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열정적인 사랑, 막 불붙는 사랑과 너밖에 없어. 그대가 나의 모든 거 전부요. 하는 종교적인 사랑을 합쳐서 로맨틱 러브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8세기라고 얘기하는데 18세기에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700년대 그 후반부터 쫙 시작되는 게 뭐냐? 드디어 대중소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대중소설이 뭐냐? 대중매체의 소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신문 연재소설, 잡지 연재소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연속극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유럽 대중소설에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 수도 없이 많아. 이게 다 뭐예요? 신문 연재소설, 잡지 연재소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다 연속극들이에요. 연속극. 그런데 이게 드라마가 이제 막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막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1890년대, 1900년대 초에 나오는 게 뭘까? 영화예요, 영화. 그럼 영화에서 그대로 이 소설들을 그대로 영화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라디오도 옮겨갑니다. 1940년대에는 라디오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가전제품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라디오 있어. 그럼 우리 집 참 여유 있어. 이런 뜻이었습니다. 1940년대. 그러면 라디오가 뭘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시작했냐면 연속극. 성우들이 나와서 스토리 하나 연속극.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은 빠져들었어요. 요새 무슨 넷플릭스 이런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정도부터 뭐가 됐을까요? 라디오의 드라마를 텔레비전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OTT들이 드라마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요소가 뭐냐면 로맨틱 러브입니다. 남녀 주인공 간의 사랑. 그런데 이 작가들이, 이 문학 로맨틱을 만드는 사람들이 남녀 주인공 간의 관계를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었냐면 옛날부터 있던 패셔니트 러브, 열정적인 사랑 요소 더하기 종교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이 뭐죠? 운명적 만남. 이 우주에 너밖에 없어. 남자 주인공의 삶은 여자 주인공에 의해서 완성돼. 여자 주인공의 삶은 남자 주인공에서 완성돼. 이 둘은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건 무엇도 못 말려. 얘네들은 결합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세냐. 정말 the one and only이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1000년 뒤에 태어나도 환생해서 다시 사랑하는 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 이 로맨틱 러브가 되면 개인의 삶을 소설의 이야기 구조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픽션, 그 로맨틱 러브가 실현돼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난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닐걸요? 다 그럴걸요? 자, 그럼 로맨틱 러브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첫눈에 반하고 강한 끌림, 삶을 완성시켜주는 주인공 간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연적이고 진짜 내추럴하고 당연한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황당한 게 뭐냐면 로맨틱 이데올로기 연속극의 황당한 건 뭐냐면 결혼 얘기가 맨날 나오죠. 로맨틱 러브와 결혼을 결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유연애를 한 다음에 연애 결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인류의 보편적인 무슨 문화인 양 우리를 세뇌시켜버려요. 18세기 전에는 세계 각국 그 어느 문화에서도 연애 결혼은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애하다 결혼한 인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문화도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또는 우리 사회는 남자 여자 당연히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하다가 결혼한다. 이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200년 전부터. 이게 연애 결혼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대중소설 때문에. 소설 흉내내는 거예요. 드라마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럼 연애하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연애를 안 하겠어요? 패셔니트 러브는 인간의 보편적인 거라고 했죠. 로맨틱 러브가 이상한 거고 패셔니트 러브에 따른 연애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그게 로맨틱 러브처럼 가야 된다는 그 믿음을 깨고 그 다음에 그 패셔니트 러브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연애를 했어.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 오케이. 요즘 세상에 부모가 짝지어주고 이런 건 어려우니까 난 연애해서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죠. 그러면 빨리 편안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연속국이 가르쳐주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 이거 아니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자, 그거를 앤서니 기든스는 로맨틱 러브에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로맨틱 러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랑, 가족관계 이런 걸 하려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 관계가 컨플루언트 러브, 합리적 사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컨플루언트 러브라는 건 앤서니 기든스의 독창적인 개념화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로맨틱 러브가 아니고 컨플루언트 러브거든. 이렇게. 그 합리적 사랑이 뭔지 그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 강의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인간관계 맺는 능력이 소통 능력이고 소통 능력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인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두 기둥이 뭐냐면 사랑과 존중이다 이 말이에요. Love and respect. 그래서 부부간에 진짜 우리는 사랑한다면 뭘 추구해야 돼요? Love and respect.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로맨틱 러브? 너 없으면 안 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행복과 건강을 바라고 그다음에 리스펙트, 존중하고 이 두 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 결혼관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엄청 많이 모은 사람이 있어요. 존 거트만. 이 사람은 MIT에서 원래 수학, 물리학 이런 거 전공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수학적 분석을 했어요. 이런 책도 써가지고 온갖 모델링 해가지고 언제 얼만큼 어떤 조건에서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언제 파탄이 일어나고 언제 위험하고 이런 걸 수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아주 유명한 논문은 이혼 예측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은 이혼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 다 알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성격이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니 뭐 금전적인 문제니 뭐니.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건 뭘까요? 컨템트예요. 경멸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에이 지까지 게 뭐 경멸하고 무시하죠? 그러면 이혼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존중하지 않죠?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아니면 했다 때려치고 다시 할 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 와 저 사람은 정말 저 점이 내가 존경스러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사람. 그러면 이혼 안 해요. 그러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난 이미 결혼했는데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로맨틱 러브가 가르쳐주는 큰 착각이 뭐냐면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게 사랑 고백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난 네가 필요해. 너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없으면 난 불행해질 거야. 자, 너 없으면 나 불행해질 거야.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네가 필요해. 그건 무슨 뜻일까요? I cannot love you의 뜻이에요. 난 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 가능하냐면 서로에게 행복을 줘야 돼요. 서로에게 건강과 행복을 줘야 돼요. 근데 I need you 하는 순간 뭘까요? 상대방이 내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한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거나 말이야. 그럼 나는 너무 불행해져. 넌 내 말 들어야 돼. 많은 유행가 가사 중에 이거 있죠.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줘?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대로 너 행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 뜻대로 너 행동해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결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I'm okay without you. 이게 돼야 돼요. 너 없어도 돼. 이게 돼야 돼요. 난 혼자서도 잘 살아. 이게 돼야 돼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 너 없어도. 이게 빨리 돼야 돼요. 그럼 서로 괜찮은 사람들이 만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뭐냐면 난 너 없어도 돼. 근데 우리가 만나니까 없는 거보다 더 낫네. 그러니까 나는 너 없어도 행복한데 너 때문에 플러스 알파 더 행복해지네. 너도 그러니? 너도 나 없어도 행복하지? 잘 지내지? 근데 나 때문에 좀 더 행복하니? 요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서로의 주체성이 확보가 되고 서로 넌 내 거야 그래가지고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서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어요. 자기 삶을 유지해야 돼요.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confluent, fluent는 흐르다는 뜻이죠. 함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지류 같은 게 이쪽 강지류와 저쪽 강지류가 한데 합쳐져 가지고 크게 큰 강이 돼서 흐르잖아요. 그게 confluent love예요. 서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지지만 원류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합쳐졌다가 만약에 뭐가 안 맞아서 다시 헤어져도 큰 상처를 서로에게 입히지도 않아요. 이 confluent love를 하면 그래서 난 너 없어도 돼. 근데 있으니까 더 좋네가 되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극단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져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죽일 것 같이 미워하죠. 많이 그래요. 이혼 소송하고 그러면 정말 죽일 것 같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서로 처음부터 이 사랑에 대한 컨셉이 개념이 서로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나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걸 배우죠. 뭘 통해서? 유행가 가사 통해서 영화 맨날 보고 드라마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I need you. Without you, 너 없으면 난 죽어. 이런 팝송이나 유행가 가사가 도대체 한두 개예요? 너무나 많죠. 그걸부터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사랑은 뭐냐면 내 마음 상태예요. 나의 마음 상태. 사랑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협조를 안 해.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여기 있는 이 6가지 있잖아요. 이거 다 나의 문제예요. 용서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알든 말든 상관없이.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넌 내 거야 이런 건 사랑이 아니고 그걸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쥐어짜면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렌지를 쥐어짜면 100%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사과를 쥐어짜면 사과 주스가 나옵니다. 뭘 쥐어짜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오렌지를 쥐어짰는데 사과 주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언제 짜든 누가 짜든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나를 못 살기고 내가 화가 나.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은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날 좀 쥐어짜지 마. 날 좀 내버려둬. 근데 사랑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쥐어짜도 사랑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날 괴롭혀봐라. 난 사랑밖에 안 나온다. 이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되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이 날 쥐어짜도 이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탄압해도 내가 이 세상에 뱉어낼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속이 그거밖에 안 들었으니까. 네가 이러니까 난 화가 나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두렵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신경질 나고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 신경질, 짜증, 분노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세요. 바꿀 수 있어요. 누굴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예요. 제대로 된 나를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야? 아이고 나 예뻐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래서 이 연민과 연결되어 돌보는 마음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